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이제 6강 3교시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1교시, 2교시까지는 이제 크레파스를 활용한 창의 활동을 해봤고요. 이번 3교시에는 이제 부가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부가트 첫 번째 부가트에는 이제 8쪽 칸을 나누어서 8쪽 책을 만들어 보는 그 과제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삼공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설명이 끝나면 또 따로 이제 부가트를 만들어 보는 삼공책을 만들어 보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부가트 기법을 통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간단하게 유아들하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구멍 3개를 가지고 책을 엮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먼저 아까도 소개했듯이 책의 구조를 한번 같이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의 구조로 처음에 책 날개를 말씀드렸죠. 책 날개는 보통 책 있으면 한 번 덧대주는 이런 카바 같은 거 이런 것을 책 날개라고 합니다. 책 날개, 책 날개는 일단은 빼내고요. 책 날개가 이제 나갔고, 그다음에 책 등, 우리 사람도 등이 있잖아요. 보통 등에다가 제목도 쓰고 하죠. 책 등. 그다음에 책 등과 마주보는 쪽, 여기가 책 배. 우리도 배가 있죠. 배. 책 배가 있고, 또 이제 여기는 당연히 앞표지. 앞표지면 뒤는 뒷표지가 되겠죠. 예, 뒷표지. 그다음에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세워서 여기 위에 여기 부분이 책 머리죠. 책 머리에 보통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날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곳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 도장도 찍기도 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학번도 쓰고 뭐 이름도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책 머리. 그러면 여기 아래는 책 꼬리가 되겠죠. 책 꼬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제본했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일 때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밴드를 하는데, 머리라고 해서 헤드 밴드라고 해요. 헤드 밴드를 여기 위에 하고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책 갈피라고도 말하지만 갈라두는 가름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표지 있죠? 표지를 씌우기 전에 이 책의 이 등 부분에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얇은 천 같은 거, 방사 같은 거 이렇게 씌우거든요. 세양사라고 하는데, 그 세양사를 씌우고 이 겉표지와 그다음에 이 속지 사이에 요 같이 한 장을 붙이는 거, 이걸 면지라고 해요. 면지는 앞뒤가 하나씩 있겠죠. 면지. 그다음에 면지를 한 장 넘겨서 여기 안에 들어가기. 여기 안에는 당연히 속지고요. 그러니까 면지와 속지 사이에 사이 간자 써서 사이에 이렇게 제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책의 어떤 그 주제라든가 분위기, 뭐 곰돌이 삼형제 하면은 뭐 곰을 많이 그려놓는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면지와 속지 사이에 이런 거 넣는 걸 간지라고 해요. 사이 간자, 간지를 좀 넣어서 책을 보호하는 거죠. 면과 속지에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간지라고 하기도 해요. 간지, 이렇게 책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책을 같이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런 이제 유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예, 작은 책인데요.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책 표지. 오늘은 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얇은 책이니까 등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등 대신에 이렇게 등 대신에 쓸 종이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보통 등은 이렇게 딱딱하게 한 1.5cm나 이 책의 두께에 따라서 딱딱한 등 표지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몇 장, 한 5장만 가지고 이렇게 책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라서 여기 딱딱한 건 안 들어가고 이 종이로다가 이렇게 감싸 주려고요. 그래서 재료를 보면은 나중에 여기 대면 수업 때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여러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 속의 거는 꾸미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이렇게 만들기만 하는 걸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좋은 종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하얀 일반 종이 그냥 이렇게 A4 용지이면 돼요. A4 용지를 반 접었어요. 간단히 이게 끝이에요. 반 접어서 잘랐죠. 이렇게 반 접어서 자른 거예요. 잘라서 한 장 겹쳤어요.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 6, 7, 8장. 아까 반 접은 거 남은 거 9장, 10장. A4 용지 5장이면 10장 나오겠네요. 반 잘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를 보면 여기 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구멍이 하나, 둘, 셋 구멍을 통해서 책을 이렇게 재본을 했어요. 그래서 30책이라고 해요. 보통 제일 기본이 되는 게 3개. 3개 가지고 엮어야지 엮어지니까. 네, 이렇게 할 거라면 구멍을 먼저 뚫어줘야 되겠죠. 네, 구멍을 여러분들 뚫어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이 있는 걸로 할게요. 이제 여기 정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나 뚫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위에다 하거나 너무 아래다 하면 이게 막 벌어지니까 한 여기서 2cm 정도, 여기 한 2cm 정도 내려오게, 여기도 한 2cm 정도 내려오게 이렇게 뚫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3개. 그러면 이런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구멍 3개가 이렇게 나왔죠. 네, 3개 나왔으면 이제 재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 재본이에요. 실로 꿰맬 거니까. 떡 재본도 있는데요. 떡 재본은 떡칠한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2장씩 붙여가지고 실이 없이 풀로 붙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붙을 수 있도록 해서 재본한 책을 떡재본이라고 하고, 보통 재본할 때 여러분들 스프링 재본, 떡 재본 하잖아요. 그때 스프링은 구멍을 뚫어서 스프링으로 끼우지만 떡 재본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본드 같은 걸 칠해서 거기다가 얇은 그 천 같은 거 하는데 그걸 세향사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세향사 같은 거 살짝 발라놨다가 또 여기다가 본드 칠해서 한 2-3번 한 다음에 이게 마르면 얘네들이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스프링도 없이 구멍도 뚫지 않게 재본하는 걸 떡재본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떡재본은 아니고 실재본으로 해볼 건데요. 이제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실재본을 하겠는데, 아까 이 가운데서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겉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 가운데에다가 자 넣고요. 저는 좀 여러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을 좀 4겹으로 했는데, 이건 두껍게 하는 것도 상관없고 너무 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비틀비틀 흔들흔들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두껍게 했습니다. 요만큼 좀 남겨놨어요.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들어왔으면 위쪽으로, 아래쪽도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고,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밑으로.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 실이 이제 뭐 이쪽이 오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한쪽으로 몰아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예요. 이제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묶으니까 아까 들어왔던 이 가운데 구멍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구멍, 제일 처음 시작했던 구멍과 나가는 마지막 마무리 구멍이 같아야 돼요. 가운데. 그래서 나왔는데 요 실이 여기 중간에 지나갔던 이 실 한쪽으로 몰아지면은 묶을 때 가운데로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을 처음 시작했던 실이 만약에 이쪽에 왼쪽에 있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실이. 그래서 이렇게 꽉 누른 다음에 얘를 묶어 버릴 거예요. 꽉 묶어 버리면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들어갔고 마지막에 나왔을 때 구멍이 같을 경우는 이렇게 교차해서 묶지 않으면 이 실이 안으로 쏙 빠져버리겠죠. 근데 이 가운데 지나가는 실, 교차되는 이 실 때문에 꽉 묶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수 있죠. 한 2번, 3번 정도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남는 실은 자르는데 바짝 자를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또 처리를 할 거니까 이만큼 남기고 실은 이제 바늘은 잘 두고요. 일단 제본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남는 종이나 뭐 이면지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 3개 뚫어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다니면서 써도 돼요. 여러분 보육 실습 나갈 때도 수첩이 필요하잖아요. 수첩 필요하니까 이렇게 묶어 가지고 써도 되고, 이게 손에 좀 잡히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조금 줄여도 되죠. 이렇게 센치 재가지고 센치를 재서 한 몇 센치 정도 줄일까요? 한 2cm 정도 줄인다 그러면은 2cm 정도를 이렇게 해서 칼 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커터칼로다가 깔끔하게 예쁘게 손 조심하고 쫙쫙 해서 잘라버리면은 이게 한 손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수첩이 될 수 있겠죠. 예쁜 수첩이. 자, 오늘은 그냥 진행할게요. 그리고 얘는 10장을 가운데로 모으다 보니까 여기가 반듯하지 않고 배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기 싫거나 신경이 쓰이면 잘라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재본하는데 복사하게 학교 앞에 복사하게 가면은 여기만 싹둑 잘라주는데 500원인가 하거든요. 이왕이면 이제 자를 때 본인이 원하는 크기, 나는 이제 요만한 크기 아주 작은 수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잘라버리면 돼요. 여기 싹둑 잘라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재본했을 때 여기서 재본했으니까 최소한 여기 위 정도에는 올라가서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잘라버리면 안 되겠네요. 예, 요런 모양으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꼭 복사가게 안 가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칼로 자로 대고 자를 때는 여기 눈금이 없는 곳에 자를 이렇게 대고 자르면 돼요. 저는 여기 배 나온 부분 한번 잘라볼까요? 자, 기운 세다고 확 하면 손 벼요. 저도 얼마 전에 손을 벼서 이게 좀 녹이 많이 쓴 그 날카로운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어요. 그래서 파상풍 주사 맞고요. 소염 진통제에서 일주일 치료했어요. 네, 이렇게 잘라내도 돼요. 지금 제가 좀 살살했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되잖아요. 아까 배가 뿔룩 나는데 이렇게 하고 난 여기 크기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또 크기를 또 줄여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본 구멍이 3개인 30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다 꾸며야 되는데 이제 꾸미는 것은 뭐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표지를 만들어야 되죠. 표지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면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면지하고 간지. 오늘은 이제 간지는 생략하고 면지만 할 거예요. 면지. 면지는 이 속에 속지하고 속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표지가 만나는 종이가 면지예요. 예, 면지는 좀 튼튼하고 좀 색깔이 좀 진하면 이 책이 좀 더 돋보여요. 그래서 좀 진한 색으로, 검정색도 좋고요. 진한 색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면지는 풀로 붙여요. 이런 딱풀보다는 50본드 같은 걸로 보통 붙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책도 아니고 두꺼운 책도 아니니까 그냥 딱풀로 붙일게요. 그래서 딱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여기 등이라고 그랬죠. 등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딱 해주면 돼요. 제가 여기 아까 조금 잘라냈더니 조금 뭐 나오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면지 이제 더 깔끔해졌죠. 네. 면지 뒤에도 하나 또 면지는 표지하고 속지가 만나는 그 종이라고 했죠. 그랬으니까 이제 표지를 붙이기 전에 여기 좀 더 이 면지, 이 속지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면지와 속지 사이에 간지를 하나 더 넣어도 돼요. 그러면 좀 더 튼튼하고 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책이 무슨 책이다 하는 걸 꾸미고 싶으면 여기다 전체적으로 꾸며서 뭐 제목도 여기다, 보통 책을 딱 열면은 표지 열면은 여기 이제 무슨 제목도 같이 나오고 하죠. 바로 속지가 바로 뭐 내용이 뭐 옛날에 쪽에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간지로 넣을 수 있는데 오늘은 간지는 생략하고 면지하고 풀칠을 할 때는 가에 이 귀퉁이 모서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종이에다가 바닥에다가 신문지는 꼭 깔고요. 이렇게 해서 등을 중심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속에 나중에 표지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이걸로 내용은 끝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보기 싫고 또 여기도 겉표지가 너무 약하니까 두꺼운 표지로 다 해주는 그건데 보통 표지는 이제 하드보드지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드보드지.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만든 지가 돼서 이렇게 좀 변색이 됐는데 한지이고 여기는 좀 탄력성이 좀 있는 주름지 가지고 등 부분을 마무리했는데 저는 여기 주름지로 등 부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이 주름지로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표지를 한번 싸 보겠는데요. 표지 싸는 법은 지금 알려드리면 다음에 대면 수업 때도 또 한번 부가트 할 때 표지 쌀 거거든요. 지금 잘 봐두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모양의 포장지를 준비했는데 포장지를 해도 되고 한지나 아무 뭐 벽지도 괜찮고요. 패브릭 천 있죠. 천도 괜찮고 아무거나 다 그 표지가 될 수 있어요. 부가티에서는요. 아름다운 종이면 다 돼요. 종이나 천이나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이가 집에 준비되어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이즈는 이 기본 여기 등을 딱 대고 그러니까는 여기가 뭐였었죠? 책 머리였던가? 책 머리, 책 꼬리. 그다음에 배. 이 부분이 0.2나 3 정도 남을 수 있는 그 크기로 크게 잘라야 돼요. 얘보다는. 보통 책들이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속 내용보다는 책 표지가 항상 한 0. 책에 따라 다르는데 책이 작을수록 조금 남지만 책이 클수록 우리 동화책 같은 경우는 여기 0.5 정도 이상 많이 남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같은 경우는 0.2에서 4 이렇게 다 남아 있어요. 여기는 붙어 있지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이 속에 있는 속지보다
표지할 만한 이 두꺼운 도화지, 저기 하드보드지가 한 0.3 정도 이렇게 크게 잘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붙일 건데, 보통 붙일 때는 이 하드보드지와 이 색상지 중에서 얘가 더 작잖아요. 작은 쪽에다 풀을 붙이면 돼요. 풀칠할 때는 작은 쪽에. 그래서 작은 쪽에 모서리 귀퉁이를 골고루 꼼꼼하게 칠해 준 다음에, 자, 가운데다가 놨어요. 붙였고요. 유아들 책을 만들 때는 여기 가해가 조금 뾰족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 등 말고 배 쪽에만 아주 조금, 아주 진짜 조금만 이렇게 딱 잘라주면, 아주 정말 조금 0.01mm 조금만 잘라주면은, 여기는 날카로운데 여기는 안 날카롭거든요. 여기는 어차피 책하고 등 부분에서 만날 거라 상관없어요. 여기는 아주 조금만 잘라주면, 안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감싸서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감쌀 때는 같은 반에 얘를 같이 싸고, 뭐 얘를 먼저 싸든지 이렇게 마주보게 먼저 싸면 되는데요. 쌀 때 여기 싸고 여기 싸면 여기 겹치죠. 예, 얘를 잘라버리는 게 좋은데, 얼만큼 자르냐면 아까 조금 잘라낸 부분, 이 부분이죠. 예, 여기에서 갈매기 모양으로, 자, 이렇게 여기도 바짝 잘라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쌌을 때 이 종이가 하드보드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얘 높이만큼, 얘 하드보드지가 한 0.1mm 정도 높잖아요. 요 부분 정도만큼만 아주 바짝 자르지 말고 덜 가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에 바짝 잘라버리지 말고 여기서 조금 한 0.2 정도, 0.1 정도 올라온 선에서 이렇게 잘라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짝 자르지 말고 여기 조금 0.1 정도 올라간 부분에서, 뭐 이렇게보다는 좀 이걸 갈매기라고 하는데, 갈매기처럼 이렇게 둥글게 잘라줄 거예요. 풀이 묻어서 잘 안 그려지네요. 다시 연필로 그려볼게요. 여기 끝에서 바짝 자르지 말고 여기 만큼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여기 끝에서 바짝 자르지 말고 조금 올라와서, 여기도 바짝 자르지 말고 조금 0.2 정도, 0.12 정도, 이것도 바짝 자르지 말고 이만큼, 또 바짝 자르지 말고 여기도 이만큼.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요, 어차피 또 겹쳐요. 그러면 자르는 의미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바짝도 아니고 너무 멀리도 아니게 이렇게 잘라주고, 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짝 말고요, 조금 떨어져서, 다시 바짝 말고요, 조금 떨어져서, 바짝 말고요, 조금 떨어져서. 자, 그러면 풀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종이를 대고 풀칠하면 좋겠어요. 이면지를. 자, 이면지가 있죠. 이면지로 풀칠할 때는 이 표지의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 여기 0.2 정도 하드보드 높이가 있으니까 이쪽 높이 부분도 풀칠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끝에 부분을 좀 풀칠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칠을 했으면 위에서 같이 모으든지 옆에서 같이 모으든지 같은 방향으로, 여기 모으고 여기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모았으면 여기 한번 모으는 거. 저는 얘네들 먼저 할게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여기 높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짝 끌어당겨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얘 위에서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서 또 해야 되겠죠. 바짝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쪽 가에 자세히 보면 여기 조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손톱으로 꼭 눌러주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꼭 눌러주면서. 그럼 딱 맞아 떨어지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도 손톱으로 꼭 누르면서 이렇게. 그러면 겹치는 부분 하나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지죠. 네, 여기 겹치는 부분 없이 다시 여기도 조금 한 0.12 정도 떨어뜨려서 잘랐기 때문에 그만큼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손톱으로 꾹 눌러줘요. 꾹 눌러준 다음에 접어 올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손톱으로 꾹 여기 꾹 갈매기 끝 부분 꾹 누른 다음에 접어 올리면 감쪽 같아요. 겹치는 것 하나도 없이 여기도 깔끔하게 딱 끝났죠. 자, 요거를 이렇게 먼저 보면 여기 딱딱 뾰족하죠. 여긴 덜 뾰족하죠. 여기 뾰족하죠. 예. 그러면 아까 덜 뾰족한데 끝에 오게. 자, 이거를 이렇게 딱 붙이면 끝나는데 여기가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앞표지니까 뒷표지 완성해야 되겠죠. 뒷표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갈매기로 잘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짝 내려서 붙였고요. 반대편에서도 바짝 올려서 붙였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살짝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주고 여기도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줬기 때문에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들어간 만큼 접혀서 딱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다시 여기도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0.2 정도 덜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손톱으로 꼭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손톱으로 꼭 눌러주면 살짝 접혀요. 접힌 거를 틈타서 이렇게 접어 올리면 겹치는 부분 없이 딱 맞게 딱 싸지는 거죠.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통 등 부분은 큰 책은 이제 뭐 2cm, 여기 이 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등이 한 2cm는 될 것 같은데요. 2cm, 1.8cm. 네, 그 동화책 같은 건 한 1cm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 얘도 또 접어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또 얘도 그래도 꿰매 놨는데 0.5 이상은 넘지요. 그럴 땐 좀 넉넉하게 한 1cm를 두고 벌려 놓으면 이 부분이 등이 되는 거예요. 이 보라색 종이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붙어진 다음에 넘어와서 붙을 거니까 여기에다도 풀칠해도 상관없겠어요. 왜냐면 얘도 같이 접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풀은 골고루 가운데 가에 할 거 없이 정말 골고루 들뜨면 붙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놓을 거고요. 여기도 여기 간격을 눈으로 여기 한 4cm, 여기 4cm 되네요. 조금 더 벌리면 4cm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 4.2cm, 여기 4.2cm 딱 됐어요. 이 정도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됐죠. 네. 이 정도 꾹꾹 눌러주시고 얘는 여기 들어와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어요.
얘네들은 여기 있는 면지에 붙어서 다 안 보일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이 실도 여기 있는 등 부분으로 들어갈 거라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런 뭐 좀 부드러운 좀 거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쏙 들어가고 자기네끼리 붙어 있겠죠.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끝났죠. 요게 너무 커서 뭐 별로 대칭이 안 돼서 내지는 비례가 좋지 않다 그러면 좀 작게 해도 되고요. 뭐 더 크게 해도 되고, 뭐 여기 띠를 하나 더 붙여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건 꾸밀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제가 생략한 게 좀 있죠. 뭐 여기 있는 헤드밴드 같은 거 너무 작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가름끈 이런 거 굳이 뭐 가름끈 필요 없잖아요.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름끈 이런 거 생략했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더 컸잖아요. 이 면지보다. 여기다 풀칠을 하면 돼요. 풀칠은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빈칸 없이 아주 꼼꼼하게 칠했으면 여기 선을 맞춰 가지고 표지, 그 다음에 여기 위하고 여기 책 머리였죠. 여기 책 꼬리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배 부분이었죠. 책 배. 여기가 딱 정확하게 한 0.3 정도 규정을 이루게 0.3 정도 남았죠. 0.3 정도. 그리고 여기는 딱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꽉꽉 눌러주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좀 치울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0.3 정도 나왔고, 여기 이제 좀 들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한두 시간 정도 꼭 눌렀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펼치면 이게 붙을 거예요. 지금 풀칠한 거라서 이렇게 벌리면 여기 들뜨잖아요. 지금은 보여주려고 제가 벌린 거고, 그다음 다 이렇게 앞과 뒤를 면지를 붙였다 그러면은 바로 벌려보지 말고, 벌리면 밀리니까 벌리지 말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눌러놨다가 이렇게 벌리면은 딱 책이 완성이 됩니다. 마무리 해볼까요? 자, 여기도 이렇게 풀칠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앞에하고 같이 0.2 정도 이게 머리하고 책 꼬리, 그 다음에 여기 배 부분이 딱 정확하게 잘 맞았다 싶으면은 덮어주세요. 등은 이렇게 각을 져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실 밖에서 이렇게 너플너플 했던 실도 없어지고, 또 여기 여기 보였던 감싸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다 없어지고, 여기는 지금 들떠 있어요. 지금 들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책 같은 거 무거운 걸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눌러놨다가 저녁 때쯤 보시면 아주 예쁜 책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으면요, 여기 안에는 이번에는 꾸미는 과제는 안 낼게요.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내가 꾸몄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여기 표지니까 이제 어떤 책을 만들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본인의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본인의 이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날짜 쓰시고, 뭐 제목은 특별히 필요 없는데 제목은 여기 어차피 쓸 거니까 날짜 쓰시고. 여력이 되시면 또 이제 책이니까 책에 또 형식을 또 가지고 해서 바코드도 좀 그려주고 재밌게. 이렇게 해서 여기만 사진 찍어 본인 이름 나오는 거 여기만 딱 한 장 찍어서 제출하시면 부가트 30 책 만들기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지금 벌리지 않고 한 2시간 있다 불리면 이런 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하얀 종이로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면지 같은 거는 좀 금박 종이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사이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처음에 이 책 만들었을 때 자체에서 잘라 버리면 작은 책이 되겠죠. 좀 잘라 버린 거예요. 이건 좀 잘라 버린 거고 이건 A4 용지를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30 부가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7강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다음 주 7강에 과제를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과제를 내드려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내드리면은 앞으로 일주일에 더 시간이 더 있지요. 곧 잘 준비하여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이제 다양한 미술 그 활동을 그러니까 기법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신문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제 이 주제는 리포터 체험하기 주제예요. 그래서 미술 활동을 가지고 단지 작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내가 만든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 주제도 살리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국경일 이제 지금 이렇게 휴일하고 국경이라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휴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휴일로 정해져 있는 게 뭐 석가탄신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건 휴일이잖아요. 국경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경일, 3.1절, 현충일, 강복절, 한글날, 개천절 이런 것도 다 국경일인데요. 그 중에 여기 중에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이제 뭐 탐구도 하고 뭐 취재도 하고 뭐 이렇게 자료 수집도 해가지고 신문을 만들어 본다든가 또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 뭐 이황이라든가 이이라든가 화랑이라든가 뭐 조선 시대의 뭐 어떤 뭐 정조대왕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인물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순신이라든가 다양하게 아니면은 외국의 인물도 괜찮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위인 이야기라든가 뭐 신사임당이라든가 우리 지금 그 이황이도 집회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아마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위인을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국경일 역사적인 인물 위인 이야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게 아마 여러분 20명이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데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문제 그 다음 단계로 구성하기 단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뭐 어떤 구성하기가 거의 아웃라인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어서 구할 것인가, 어떤 기사를 구할 것인가, 또 어떤 사전도 찾아보고 또 뭐 방송되었던 것도 찾아보고 뭐 그 직접 어떤 그 관련된 곳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도 좀 못했다. 아직도 이 주제를 못 정했으면은 오늘이라도 정해야 돼요. 이건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걸 이제 정해지면은 이렇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제작 크기는 신문 크기는 이제 사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절이 크게 있으면 사절을 이렇게 반으로
한 4등분을 한다든가 8등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뭐 동그랗게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이를 덧대 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뭐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기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1면, 2면은 넘어가지 않고 한 면에다가 이렇게 면을 나눌 거거든요. 나눠서 1면에 사회면에 아니면 교육면에 뭐 예술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경제면 이런 것들처럼 면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사절 크기로 하시고 요거 만든 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8강부터 대면 수업을 하게 되죠. 8강 때 대면 수업 때 원본이 만든 원본을 가져오셔야 돼요. 저한테 제출하셔야 되고요. 제출하기 전에 7강 때는 이제 이걸 다 만든 거를 사진을 찍으셔서 사진으로 우선 제출을 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것은 이제 다 만들어지고 다음 주 7강 2교시 되기 전까지 다음 주 7강이라면은 4월 28일이 7강이 되겠죠. 화요일 날. 그 전까지는 다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2교시 과제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문 만들기 과제는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제로는 제작한 자료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했죠.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 이걸 사진 한 방을 딱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되고요. 한 장으로. 그다음에 제작한 자료를 들고 설명 이제 이걸 가지고 리포트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3.1절에 대해서 했을 때 저는 오늘 우리나라 저기 3.1 운동이 일어나면 뭐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아우네 장터에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관순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본인이 이렇게 구성했던 어떤 그 신문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건데 보통 한 10에서 15분 길면 20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파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이제 이 신문 만들기에 세 번째 연결된 과제는 이제 이렇게 다 제작하면서 또 리포터까지 했는데요. 그런 과정, 리포터 후기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워드 문서,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준비하는 과정,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주제를 정했고 이런 주제를 정해서 어떻게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수집하였으면서 이 수집할 때의 느낌이라든가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뭐 어떤 감동을 받았다든가 아무래도 위인 이야기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생각하게 됐다든가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준비 과정에서의 느낀 점을 쓰시고 또 이 발표를 직접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발표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런 걸 이렇게 요약해서 A4 한 장으로 한 장이라 하면 한 장, 2천자죠. 한 장 A4 여기 한 2줄, 3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장을 꽉 채워서 A4 한 장을 그 워드 문서로 작성해서 보통 기본적인 신명조 뭐 글씨체는 포인트 10 이렇게 해서 막 15포인트, 20포인트 한 장인 의미 없죠. 그래서 기본 문서 작성 하듯이 10포인트, 뭐 신명조 요 정도 포인트로 해서 한 장 정도를 쭉 이렇게 나는 주제를 뭘로 정했고 구성은 어떻게 했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쭉 서술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준비 과정을 쓰시고 제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준비 과정 끝에는 나는 이제 미술 재료로 어떤 걸 사용했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취재할 때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려운 점 또 이런 것들 써주시고 발표하면서 느낀 점, 뭐 어려운 점, 어떤 걸 중점으로 했다라는 자기의 그 중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이거는 7강 그러니까 중간고사의 2교시 과제예요. 중간고사 1교시 과제는 소수령 시험입니다. 소수령 시험은 제가 따로 또 공지를 아직 학교에서 공지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공지가 내려오는 대로 소수령 시험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시험 문제라든가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신문 만들기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7강에는요, 1교시, 2교시, 3교시에 나눠서 1교시에는 아마 소수령 시험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수령 시험을
형식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정해지면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또 2교시에는 이제 이미 공지가 나왔던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한 이제 신문 만들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신문 만들기 지난주 5주부터 지금 5주, 6주까지부터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고,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어떻게 잘 구성을 하고 진행한 다음에 후기까지 해야 될지를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셔가지고 신문 만들기 과제는 3가지로 나눠지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서 직무 평가를 하고 7강의 3교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제 지침이 나오면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1차 직무 능력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온라인 강의 받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